증인은 야부대를 국회에 출동시켰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뭐 무력을 행사하거나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다른 불법 행위를 지시한 사실은 없죠. 예, 그건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최초 투입할 때 저도 절대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하라라고 예, 알겠습니다. 바 있습니다. 예. 증인은 현장에 가지 않고 당시 특전사 내 전투 통제실에서 지휘한 거 맞죠? 그렇습니다. 예. 그 대통령이 증인에게 곽사령관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증인이 지통실입니다. 이에 대통령이 그럼 화면으로 보고 있겠네요 하면서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죠. 그게 12월 3일 날 예, 당일날. 헬기 이동할 때 그 말씀을 하셨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냐고요.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이 통화한 건 2번 있습니다. 예. 헬기 이동하는 상황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그 관련돼서 끌어내라고 말씀하셨던 그게 00시 30분 앞에 12월 3일 23시 40분경 이렇게 기억합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님한테 지휘 통제실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거는 언제입니까? 제 기억은 대통령하고 통화한 건 2번 통화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렇게 답변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까? 예, 그거는 제가 정확히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125중에 이 동영상 재생하겠습니다.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입니까? 가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는 임무입니까? 아니면 어떤 임무였습니까? 최초 임무 받은 것은 국회의사당 그 시설을 확보하고 인원을 통제하라고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12월 3일 국회에 진입할 때 뭔가 진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겠죠. 큰 뜻을 가지고 어떤 큰일을 한다, 거사를 벌린다 그런 결심 없이는 그렇게 군 병력을 국회에 들어가라고 지휘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마음이 어떨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그런 뜻이 있었겠죠. 저희는 최종 상태 목표를 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 경향 없이 갔는데 국회 간 것이 외곽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라는 임무만 부여받고 갔기 때문에 그 이후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 꺼주십시오. 예. 동영상을 보면 증인은 계엄에 부여된 임무는 국회를 확보하고 인원을 통제하며 또 경계하라는 것 맞죠? 제출 12월 1일 날 이거 예, 아니로만 좀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요. 예, 죄송합니다. 시설 확보 및 경계하라고 예. 받았습니다. 예. 국회를 확보하라는 것은 국회로 병력을 이동시켜서 통제권 안에 두라는 것이고 인원을 통제하라는 것은 국회의원 및 보좌관 등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라는 것이고 경계하라는 것은 적대 세력으로부터 국회의 안전을 지키라는 뜻이죠. 그것은 시설 군인이 통상 임무를 받을 때는 시설 확보 및 경계하라 하면 통상적으로 그 밑에 그거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는 세부적인 지침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예. 그래야 야부대 행동이 통일됩니다. 근데 예. 지금 방금 하신 말씀은 예. 그런 얘기가 일절 없었고 시설 확보 및 경계하라는 말만 내려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동영상 재생을 할 텐데요. 이 동영상은 증인이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았다는 횟수를 말한 내용입니다. 125중에 3 동영상 재생해 주십시오. 직접 지시를 받았든가 전화를 받았든가 또는 한 적은 없습니까? 707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한 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이상은 따로 없습니다. 네, 그 사령관께서는 지난 6일에 유튜브에 출연하셔서 윤석열 대통령이 707 특임단이 국회에 도착하기 전에 특전사령관 비아폰으로 한 차례 전화해서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고 물었다고 말씀하신 걸 봤습니다. 당시에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주고받으셨습니까? 당시에 707 특수임무단이 헬기를 타고 공중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쯤에서 대통령께서 저에게 비아폰으로 전화를 하셔서 그 부대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느냐 이 말씀 형태로만 여쭤보셨고 제가 국회로 이동 중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알았다고 하시고 바로 끊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 뒤에 또 추가적인 통화를 하시거나 대화를 하신 건 없습니까? 추가적인 대화는 없었던 말씀이죠? 예, 그 당시 상황은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끊었습니다.
예, 특전사령관입니다. 아까 말이에요. 예. 그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상황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도 또 전화를 받았죠. 그죠? 받으셨죠? 예. 아까 박범계 의원이 말하는 데 있어서 언론 보도에는 한 번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고 했지만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한 번 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총 2번 전화했다고 답하셨죠? 그렇습니다.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 3번 전화했죠. 답 정확하셔야 됩니다. 총 3번 전화하셨죠. 2번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계엄이 있었던 날 예. 대통령하고 2번 통화했죠? 3번이 전화가 왔는데 세 번? 2번은 통화했고 통화. 응. 한 번은 전화 통화가 안 된 겁니다. 아, 예, 증인은 12월 6일 김명주 TV에서는 대통령과 1회 전화 통화했다고 했죠. 그다음에 증인은 2024년 12월 10일에 유영원 질의에서는 한 번 통화했다고 했다가 같은 날 박범계 의원 질의할 때는 2번 통화했다고 얘기했죠. 동영상에 나온 대로 얘기해 주세요. 아니, 예 아니로만 얘기해 주세요. 예, 아니요로 답하면 오해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이해합니다. 예, 잠깐만요. 제가 마저 다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같은 날 국회 국방위 오후에 조국 의원 질의에서는 대통령에게 3번 전화 온 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2번 전화 왔다고 말한 거 맞죠? 맞죠? 말씀하시고서 예. 저한테 답변 기회를 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화면에 나왔죠. 예, 증인은 1월 14일 국회 국조특위에서는 백혜령 의원 질의에 대통령이 3번 전화 왔고 2번 통화했다라고 한 것이 분명 맞는 걸로 보입니다. 증인의 진술이 한 번 전화 받았다 해서 2번 통화로 바뀌고 다시 또 3번 전화 왔다가 다시 2번 통화했다라고 바뀐 건 맞죠? 진술이 바뀐 건 맞잖아요. 바뀐 게 아니고 제가 그거를 왜 그렇게 했는지를 제 말씀을 예, 들어야 추후에 이해하실 겁니다.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추후에 답변 기회 드릴게요, 제. 예, 추후가 그다음 아니고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증인은 말씀을 2월 4일에 있은 국회 청문회에서 최근입니다. 바로 그저께. 예, 3일 전입니다. 이틀 전에. 임종덕 의원 질의에는 요원을 빼내라라는 것도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한 것도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다라고 마치 대통령한테 한 번 더 전화 받은 것처럼 또 답변했죠. 맞죠? 기억나죠? 그것은 예, 맞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같은 청문회에서 곽규택 의원이 다시 질의를 했는데 요원 빼내라라는 말은 증인 자신이 예하부대의 한 말이고 2번이 정확하다라고 다시 정정했죠. 맞죠? 그 분명히 국회의원 빼내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거 부분은 그 부분만 잘라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그건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증인은 대통령 첫 번째 전화는 대통령의 부대 위치를 물었고 증인이 이동 중이라고 말하자 알았다며 전화를 끊은 것이 다다 이렇게 말했죠. 그 첫 번째 통화 때 그렇게 예. 하셨습니다. 증인이 대통령과 통화한 시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년 12월 9일에 검찰에 출석하면서 자수서에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그에 따라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죠. 12월 9일 날 첫 번째 조사 받았습니다. 예. 저기는 자수서에 적힌 시간은 계엄 직후 가지고 있던 비화폰 통화 내역과 증인이 적은 수첩 등을 확인하고 적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죠. 그건 제 기억이라고 분명히 전제 조건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핸드폰을 볼 상황에 이미 다 압수수색되고 제가 없었기 때문에 증인이 그대로 진술한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그러니까 진술하셨어요. 거기다 예, 제 기억으로 예, 하는 예. 시간대를 써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거기 있는 시간을 써놓은 게 아닙니다. 예, 수첩을 보고도 썼잖아요, 그죠? 수첩 메모한 거 조그만 메모. 메모나 쪽은 수첩 거기는 그런 내용이 안 써 있습니다. 을 125쪽에 5 동영상 제공하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시사항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과 이거 공포탄을 쏴서 들어가야 되나? 이 전기를 끊어서 못하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현장 지휘관은 그건 안 됩니다. 제한됩니다. 라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고, 저도 그 부분이 분명히 맞고 옳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박사령관님 혹시 놓칠 것 같아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 저 잠깐 더 묻겠는데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휘 명령을 받았고 예, 그때 현장 지휘관들하고 협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현장 지휘관들이 몇 명이었죠? 707 특임단장하고 주로 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진술한 것이 맞죠? 자, 144호 중에 1 제시하겠습니다. 예,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707 특임담장과 상의하였다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조서랑 방금 동영상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사람이 인원으로 데리고 나와라가 끄집어내라로, 그 다음에 12월 9일 검찰이 진술한 내용 중에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말은 없는데 뜬금없이 2월 10일부터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가 추가돼요. 12월 10일부터 이렇게 진술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변호사님 저한테 답변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짧게 하십시오. 김병주 의원 유튜브 12월 6일 날 제가 대통령 2차 통화를 참아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2차 통화 내용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 알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거는 김병주 의원 얘기할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가서 여야 의원들이 있을 때, 국방이 있을 때 자세한 내용을 추가 설명하겠다고 해서 차마 그 내용을 거기서 설명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 국방위 때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가기 전에 12월 9일 자수서의 내용을 썼는데 죄송한데 저희가 좀 시간이 없어요. 지금 시간 몇 분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렇게 말씀까지만 드리고, 바뀐 건 맞죠? 그죠? 아닙니다. 이 말씀까지만 드리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10초. 자수서에 열고 들어가라, 데리고 나오라 쓴 것은 제가 군생활 34년에서 군생활하면서 국군 통수권이 대통령을 하는데 차마 제가 거기다 그런 말을 제가 그렇게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용어를 다 순화해서 썼습니다. 부수고를 그냥 열고라고 했고, 끌어내라라는 것을 제가 그냥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용어를 알겠습니다. 언어 순화해서 쓴 것이지 그거를 바꿔서가 아닙니다. 그거 내용이 아까 바뀌었다고. 그 소초인 측 질문에 증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지시한 것이 그 중에 그 사람이라는 말, 그건 확실히 국회의원이 맞다라고 이렇게 자기는 판단을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예, 정확히 근데 여기 맞습니다. 조서에 보면은 지시로 이해했다. 나는 그렇게 끌어내라는 걸로 내 스스로 이해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확실한 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해했다는 뜻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국회에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 관계자, 그다음에 사람 등 시민 등 수천 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사람이라는 용어가 꼭 국회의원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기획이 제 머릿속에 있는 게 제 화면 왼쪽에 TV가 있었고 거기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국회의장과 인원들이 막 들어오는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제 머릿속이 각인됐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 관련된 문제 부수고 들어가서 끊어내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국회의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대통령님에 대한 체면 아니면은 뭐 예의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는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했다는데 국방위에서는 왜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셨습니까? 거기는 다 방송으로 나가는 건데. 그때 당시는 제가 도저히 그 다음부터 제 언어를 순화하기 시작해서 그 말을 정확하게 안 쓰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왜곡하고 또 말 틀렸네 걔로 이설할까 봐 그때부터는 이렇게 되니까 정말로 진실되게 가야 된다고 해서 그대로 솔직하게 다 얘기했습니다. 144호 중에 1 계속 제시하겠습니다.
당시 증인은 이 상황에 대해서 707 단장이랑 논의하면서 뭐 공포탄 문제, 그다음에 테이저건 사용, 그다음에 내부 전기 끊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707 단장이랑 상의했다는 건 맞죠?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707 특임단장이 현장을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거기랑 통화해서 그게 가능하냐, 할 수 있냐라는 이런 부분들을 논의했고 분명히 그 부분이 707 특임단장도 안 됩니다. 사람이 많아서 위험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라고 저한테 의견을 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장 지휘관에 대한 최대한 존중할 게 707 없어서 단장이랑 그대로 합의한 거 준비시켰습니다. 맞죠? 예. 조석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증인은 늘상 얘기하듯이 그게 지시가 부당한 지시여서 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상황은 도저히 예 제가 아니로 좀 해주세요 좀. 맞잖아요. 그 물어본 거잖아요 지금. 예 맞죠? 그 상황은 제가 따를 수 예.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통상의 군인이라면 대통령님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대통령의 지시 이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회신하는 게 일반적인 군인의 태도이고 입장 아닙니까?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상식이고 한데 왜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묵살해버렸냐? 그걸 묵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워낙 상황이 급하고 이게 급하게 막 돌아가고 현장 지휘관들하고 통화하고 이걸 멈추고 막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 집중해서 그 멈추고 조치하기 바빴습니다. 그걸 묵살했다고 하시는 그 말씀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707 단장이랑 실제 그런 논의를 했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25쪽의 6 동영상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방금 직전에 707 단장이 증언을 하고 왔어요. 예. 증인이라는 건 그 시간대 30분이잖아요. 30분. 그 시간대는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대요. 다만 대통령 지시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국회 정문 앞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707 단장이 증인에게 건의를 한번 해봤고 증인은 그러면은 참모총장 계엄사령관한테 한번 논의를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그때 그런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증인의 조서에도 나와요. 여기에 진술조서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20분에 이런 논의가 있었다. 그러면은 20분에도 논의를 하고 30분에도 또 논의했다는 겁니까? 대통령 지시받고 707 특임단장하고 제가 00시 20분부터 00시 38분까지 제 기억으로는 한 10여 차례 통화했습니다. 특임단장은 뭐라고 증언하냐면은 그 전에 대치하고 있을 때 00시 한 17분경부터 한 20분 어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사령관님께서 그런 뭐 건의를 했을 때 하지 말아라 아니면은 뭐 계엄사령관에게 논의를 한번 해보자 이런 논의는 있었는데 30분에 증인이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그 30분에는 그런 내용은 논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방금 17분 얘기하시는 건 테이저건 이거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가 707 특임단장하고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그 논의했던 것은 00시 36분부터 38분까지 통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김현태 단장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김현태 단장도 분명하게 들어가라 말하면 150명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김현태 단장 그때 당시가 그게 대통령님 지시인지 그 김용현 전 장관 지시인지 몰랐고 그 지시한 내용들을 제가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되냐 이런 내용들을 막 제가 지시하면서 가능성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 관련된 게 30분부터 38분 그 뒤에서 이루어졌던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김현태도 분명히 사령관님 안 됩니다. 그 사용 불가능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못 들어가면 했기 때문에 그래 네 말이 맞다. 이거는 할 상황이 아니다. 그만하자라고 해서 멈춰진 겁니다. 만약에 증인이 대통령부터 지시를 받아서 상황이 아니면 그 대통령의 지시가 불합리한 것이었다면은 제 생각에는 분명히 대통령에게 그 상황이 현재 제한되고 그것은 어긋나기 때문에 이양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15명밖에 국회에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본청 안에 15명 아시잖아요. 텔레비 다 보고 계셨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유추어 보면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거 맞잖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15명밖에 안 되는 의원들 가지고 어떻게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를 합니까? 만약에 그런 지시를 받았다면 대통령한테 저희 국회의원들이 요원들이 15명밖에 국회 내에 안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이 그거는 이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말 하나도 안 하고 스스로 대통령님의 지시인데 국가통수권자의 지시고 증인은 대통령한테 직접 지시받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지시받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전화를 복명을 하지 않고 이행 여부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 씹었다는 겁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갑니까? 그거는 대통령님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직접적으로 지칭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증인 스스로도 진술했잖아요. 사람이라고. 그런 뜻 아닙니까? 군 생활을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있을 수가 없다는 거를 어떻게 대통령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이행 여부, 가능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까? 그리고 그냥 대통령이 지시한 걸 그 자리에 씹어버려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호님 자꾸 그 용어를 그렇게 용어를 쓰시는 것 자체도 저도 듣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가 워낙 짧은 시간 내에 707 그 인원들은 접촉해야 되겠지, 그 인원들은 멈춰야 되겠지, 그 짧은 순간에 판단해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해서 저는 거기에 그걸 멈추는데 급박하고 했지.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시간이 뭐 2시간 있고 3시간 있고 옆 사람하고 상의도 좀 하고 물어도 보고 이럴 경황이 있었으면 아마 그런 절차를 겪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르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각종훈 사령관님, 평소에 대통령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화로? 평소에 한번 바로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관의 지시보다 저는 그 합참의장과 육군 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 전화를 받은 적 있습니까? 평소에 자주?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상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중한 상황에 딱 한 번 전화를 했는데 물론 그 전에 물론 이동 상황 물어보긴 했습니다. 그리고 지시를 내렸어요. 만약에 증인의 증언에 의한다면 지시를 내렸어요. 그 지시를 그 상황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복명이나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설명도 없이 대통령이 지시 내렸는데 그걸 그냥 묵살해버렸다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전 묵살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고 아니 그러니까 정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설명을 안 했냐고요. 대통령이 전화를 자주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 상황에서 딱 한 번 전화를 했는데 그럼 당연히 복명복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장관의 지시도 복명복창하고 계엄사령관의 지시도 복명복창하는데 특전사령관 증인의 부하도 아마 증인의 지시를 내면 당연히 복명복창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지시 내렸는데 내 스스로 판단하기에 그거는 불합리한 지시였다. 그러니까 나는 이행하지 않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냐 말입니다. 그 짧은 상황에서 지금 그 대통령 지시사항을 자꾸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는데 저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짧은 순간에 707 들어가는 것을 멈추고 그런 부분들 해야 되는데 집중한다고 생각하고 거기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그 시간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 시간이 불과 이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꾸 저희 군 생활을 말씀하시면서 대통령님 지시를 자꾸 묵살하고 이러신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에 제가 동의하지 않고 정말 그 시간이 대통령께서 그런 관련된 부분들을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지금의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가장 이상적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저 거기에 조치해서 집중해서 그걸 걔들 인원들을 멈추고 못 들어가게 했는데 더 급했습니다. 그 정의 말로는 국회에 간 것이 시설 확보와 경계를 위해서 갔다는 것이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어디서 말씀하신지 제가 최초에 못 찾아왔는데 앞부분 청사에 들어간 것이 시설 확보와 경계를 위해서 들어갔다는 것이죠. 시설 확보 및 경계 맞습니다. 예. 그래서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시설 확보와 경계를 위해서 본청 자체에 들어간 것이지 본청 본회의장 내에 있는 국회의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들어간 것은 아니었죠. 들어갈 때는. 최초 임무 받을 때는 시설 확보 및 경계만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2월 4일 00시 30분경 대통령이 비아폰으로 저희에게 연락하여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의사당 내 의원을 밖으로 이탈시키고
00시 35분경 국회 의사당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의사당 내 의원을 밖으로 이탈시키라고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예. 당초 이때 의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제 머릿속에 그렇게 의원이라고 생각을 이해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수서에 그렇게 썼습니다. 아니 대통령님이 정인에게 의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의원과 인원이 이게 지금 용어가 제가 지금 인원 썼다, 의원 썼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부분이 혼선을 맺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예, 본인의 생각이다 그런 이야기죠. 제 생각이라고. 예, 조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제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그 국회로의 병력 출동은 국회의사당 시설 확보 및 질서 유지였는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런 지시가 있게 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금 질서 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저는 그때 당시 계획하거나 비상계엄 실시 중에는 질서 유지라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건 다 이후에 제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정의는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예. 그 정의 말로 하면 의원을 밖으로 이탈시키라 이랬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면 이러한 지시에 대해서 정의는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그때 그냥 거의 단순하게 알겠습니다 정도로 끝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정도로.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안 됩니다. 방금 말씀 그런 식으로는 제가 자꾸 바로 피드백을 하진 않았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이 190명이 있었는데 이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면 이들 국회의원들과 그 보좌진 등이 거센 저항을 할 것인데 당시 국회 본청 내에 들어가 있던 특전사 병력 한 15명 되는 건데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190명 그리고 보좌관들 끌어낸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몇 명 있고 어떻게 들어가고 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707 인원들이 저는 정말로 지금도 감사하게 그 인원들이 정말로 절제하고 참고 하고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하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낸다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그 죄가 아주 중하지요. 그런데 병력 숫자를 보나 위법하다는 점에서 보나 국회의원들을 끌어낸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나 장관이 그런 불가능한 일을 시키지 않았을 것이고 설사 시켰다 하더라도 정의는 불가능함으로 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 안 했습니까? 인원수 문제도 지금 결과론적으로 지금 15명이라고 명확하게 지금 결과론적으로 확인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김용현 장관이 280명 문제를 얘기했고 그때 당시 상황은 15명이 들어가 있었는지 280명이 들어가 있었는지 150명이 들어가 있었는지 누가 압니까? 정의는 몰랐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만에 하나 끌어낸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분리시켜야 하는데 당시에 버스든 그런 물적 장비가 있었습니까?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끌어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버스 장비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저는 그거는 그런 임무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들어갔기 생각하지 때문에 못했다. 그런 알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뭘 이런 준비 이런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건 갔을 때 추가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이 생긴 겁니다. 만일에 대통령께서 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의결을 못하도록 막을 생각이었다면 처음부터 못 들어가게 통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90명이 다 국회 본회의장에 다 들어가 해놓고 그 뒤에 끌어낸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지금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 당시에 제가 임무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얘기하고 판단하고 조치했던 것이지 지금 결과론적으로 그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12월 4일 날 공안시 02분경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00시 30분경에 장관은 00시 35분경에 정인에게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키라고 지시하였다면
한 30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계엄 해제할 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될 때까지. 그렇다면 이 30분 동안에 대통령이나 정의는 쉴 새 없이 정의한테 전화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지시하는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어느 정도 이행되는지, 문제는 없는지 등을 계속적으로 물어보고 추가적인 사항을 지시하면 너무나 당연한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두 번째 통화 이후에는 그 말씀을 저한테 지시하신 바는 없습니다. 없죠. 예. 정의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직속 상관인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계엄 해제 결의 후에 대통령과 장관이 정인에게 전하여 정인을 질책하는 등 그런 말을 한 바는 있습니까? 이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저한테 질책한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질책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장관한테는 병력 철수할 때 보고는 했습니까? 정인이. 그 장관한테 임무 중지하고 철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그런데 나서 그때 그러면 장관이 정인한테 예. 왜 내 지시를 따르지 않았냐 그런 말을 한 바는 없었지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을 지시를 따르지 않냐라는 게 그게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끌어내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인에게 질책한 사실이 없었죠. 그 당시에. 의원을 끌어내지 않았다고 해서 저한테 지시를 왜 이행하지 않았느냐라고 안 했냐고 질책하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예, 은갑근 변호사입니다. 증인은 인원, 요원, 사람 뭐 여러 가지 혼동된 용어를 본인 스스로 사용을 했습니다. 동기에 어땠든지 간에 맞죠? 예, 인원 쓰기도 하고 예. 요원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대통령님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명시적인 단어를 들었습니까? 그건 못 들었죠. 제가 그렇기 사실 썼을 때문에 때 잠깐만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받은 조서에 보면 그렇게 이해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못 들은 건 맞죠. 그리고 대통령과 통화한 시간이 00시 30분인데 00시 36분에 증인과 통화한 김현태 단장은 증인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보면 증인은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김현태 전 앞선 증인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소화기 공격을 받은 직후 150명이 넘으면 안 됐는데 들어가면 안 되나라고 또 들어갈 수 없겠나, 사령관이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예, 저 김현태 단장이.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김현태 단장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거는 명확하게 김현태 단장이 오늘 오전에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분명히 김현태 단장하고 제가 거기에 대통령입니다 뭐 이런 말은 분명히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있을 때는 몰랐을 거고, 제가 대신에 국회의원 뭐 150명 끌어내고 뭐 하고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현태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그 김현태 단장과 그런 논의를 했었고 그런 얘기를 논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만 김현태 단장이 어떤 기억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전 그 논의하고 해서 좀 더 분명합니다. 사실관계가 맞는 것은 김현태 단장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증인은 여러 가지 진술이 번복되는 과정에서 이해했다고 하거나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현태 단장은 아무런 동기 없이 진술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묻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드리면, 제가 이 말을 제가 이제 안 했다거나 이렇게 그리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제 말이 마이크로 전 여단부터 거긴 지통이 이미 다 전파가 돼 버려서 그들이 계속 묻겠습니다. 네. 아까 그 물음에 15명이 들어갔는지 장관은 280명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증인은 그 당시에 작전 통제실에서 지휘를 하고 있었죠. 화면을 보면서. 예. 그런데 저 현장 상황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 제가 파악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아니 아까 말씀을 잠깐 얘기 들어보세요. 15명이 들어갔는지 280명이 다 들어갔는지 모른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김현태 단장 얘기는 증인에게 계속 현장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때 당시에 그게 말씀드린 것은 차차 벨로미 때 김용현 장관이 280명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15명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15명인지 280명인지 이후에 판단하는 그러면 사람들이 증인은 작전 저는 통제에서 제가 그 상황을 증인은 작전 통제에서 지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네요. 아닙니다. 지휘 통제도 들어가고 있는 이쪽으로 사령관이 지휘를 하려면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휘를 해야죠. 그것도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관에 15명밖에 못 들어간 것도 지금 모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면 예. 그 사령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지휘가 안 되는 거잖아요. 현장에 일선에 나가서 이게 훈련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또 계엄 상황이라 하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뛰는 요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 사령관이 현장에 안 갔으면 적어도 화면을 보더라도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고 지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리고 그때 아까 증인에 대한 공소장에 보면 증인은 김현태 및 이상현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으로 집하라.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공소장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이고 정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증인은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저는 그 지시 받은 사항들 논의하는 과정 내용이 그 내용이 전파된 것이 저는 그 지시를 받고 그거를 하지 말라고 멈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증인이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지시 안 내렸습니다. 그 지시를 하지 왜 말라고 공소장에 중단시킨 이게 겁니다. 공소장에 지시를 내렸다고 돼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그 지시를 내렸다고 말입니까? 공소장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 그럼 공소장은 공소장이 제가 그 잘못된 부분은 거죠?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이 잘못된 거죠. 예, 검찰 때도 저는 거기에 분명히 제가 이렇게 그리고 지시하지 마세요. 계속- 아닙니다라고 제가 직접 썼습니다. 네, 계속 묻겠습니다. 그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으로 진입하라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당시 상황은 김현태 단장이 정문에 있을 때 정문으로 도저히 못 들어가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그래 알았다면 돌아가라. 그러니까 라고까지가 이 제 부분은- 워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증인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한 워딩이 아니고 증인과 김현태 단장과 논의된 얘기인 거죠. 그렇죠.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돌아가라. 그래서 알았다. 돌아 들어가라. 라고 제가 승인을 했고 그 뒤에 유리창 그러니까 깨지는 모습 그때 TV 보고 증인,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지시 받은 게 아니고 증인이 지시한 내용이네요. 김현태 단장하고 통화하면서 그러니까 도저히 계속 이제 묻겠습니다. 정문으로 못 예.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이거 누구 지시입니까? 누구로부터 이런 지시 받았습니까? 그 대통령의 장관은 김용민 전 장관이 저한테 지시하면서 그런 내용 나왔던 본회장을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을 밖으로 끌어내라. 이게 김용현 장관 지시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앞에 대통령이 워딩에 세 마디 속에 들어가 있고 김용현 전 장관은 그럼 국회의원 여러 안에 사람 들어가서 여러 사람이 말한 걸 짬뽕한 겁니까? 그게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현 난 얘기한 거 707 얘기한 거 계속 대통령이 묻겠습니다. 이 게시가 한꺼번에 써져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제가 계속 묻겠습니다.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 이런 지시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 받았습니까? 제가 대통령님께서 지시받은 세 마디의 워딩 그대로 말씀드렸고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의원 그 사당 들어가서 인원을 끌어내라는 내용도 다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일야단장한테 스피커폰으로 가고 저기 아니, 지금 707에게 제가 묻는 전화로 것은 하는데 이 내용이 그 증인- 많은 상황과 내용이 한꺼번에 거기에 써져 지금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상황이 마이크로 전파된 걸 묻는 게 아니라 워딩을 묻는 겁니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 이런 말을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그 앞에 부분 저기 끄집어내라 하는 부분들은 저 대통령 워딩 말씀에 들어가 부수고서라도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요? 예. 제가 그래서 의결 정족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게 제가 12월 10일 국방위원회에 증언했던 제 그러면 워딩 그대로고 잠깐만요. 지금까지 그 그 당시에 말을 계속 의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확히 했습니까? 인원이라고 했습니까?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제가 국방위에서 그거를 이제 의원으로 본인이 인식한 거죠. 그다음에 전기를 차단하라는 말은 누가 했습니까? 전기 차단하는 것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부터 지시받은 건 없는 거죠. 김용현 전 장관이나 대통령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그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럼 거기 지통 논의에서 야 그러면 전기를 차단하는 방법도 있냐?
하는 논의 과정들이 얘기했던 들이 전파된 것이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멈춰서 끝난 그 겁니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라는 도끼 얘기는 누가 하신 겁니까? 도끼 얘기도 분명히 제가 12월 10일 말씀드렸는데 저는 분명히 도끼는 기억 없다고 그랬습니다. 기억 없습니까? 문을 빨리 부수고 들어가서 이렇게 저는 워딩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언론 보도에 거기에 도끼자가 알겠습니다. 들어가 이게- 있었습니다. 이게 도끼가 잘못된 거고 이 공소장은 명백히 잘못되어 있는 거네요. 제가 도끼는 제가 분명히도 공소장에도 그렇고 거기 국방에도 그렇고 지난번 12월 4일 때도 그렇고 도끼는 제가 발언하지 않고 제 기억이 없습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공소장에 있는 내용은 여러 사람의 말과 증인이 직접 한 말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고 일부 사실과 다르다. 맞죠? 도끼라는 말은 분명히 제가 아니라고 의사 표현을 분명히 공소장에도 얘기했고 국회의원 할 때도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끼는 기억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월 6일 10시 40분경에 전화가 왔는데 비화폰을 무음으로 해놨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받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받지 않은 겁니까? 예. 근데 누군지 몰라 누가 전화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제가 받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면 그거를 봤을 때 저 자수서에 보면 번호가 떴는데 대통령 번호인 것 같았다. 그래서 대통령을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맞습니다. 그 비화폰에 번호가 뜨는 게 맞습니까? P 뭐라고 찍힙니다. P 예, 번호? 예, P 뭐 다시 거기 제가 대통령임이라고 이렇게 찍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않습니다. 안 떠요? P 다시 뭐 200였는지 P 다시 뭐 가로 2000였는지 제가 전설서도 자수서 쓰면서도 지금 제가 기계 P 200이었는지 P 2000이었는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서 앞에 그 정도만 증언했던-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지겠습니다. 예, 몇 분 더 드린 것 같네요.